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운송 파트 모두 마무리했죠. 그래서 운송 파트에서 여러 가지 협약들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해상 운송과 관련해서는 헤이그 그리고 함부르크 그다음에 복합 운송과 관련한 MT 조약까지를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시험에 운송 협약이 나올 때 가장 많이 기출이 되었던 그 조약들이기 때문에요. 어느 하나 빠짐없이 공통 주제에 맞추어서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 그리고 그렇다면은 어떤 같은 맥락이 있는지 이런 거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보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험 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무역영어 상관에서 공부를 했던 보험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보험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미아와 ICC 공부를 하기가 수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무역영어 상관에 있는 보험 파트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강의 듣기 전에 한 번쯤은 보험 파트 꼭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고요. 자, 해서 보험 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떻게 시작이 됐었나요? 이제 보험 계약자와 누구? 보험자 간에 뭐가 있어요? 보험 계약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보험 계약이 있는데, 자, 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다? 보험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 보험자와 그 보험자와 계약을 맺는 보험 계약자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존재는 누구다? 보험 계약자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는 피보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는 어떻게 한다? 보험료를 사전에 내고 내가 어떤 해상 손해에 따른 해양 위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상은 얼마로 받는다?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당사자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요게 없으면 뭐다? 요게 없으면 보험계약은 무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피보험 이익의 어떠한 종류라던가 정의라던가 이런 거 우리 공부했었었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피보험 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계약은 어디에 구현이 되어야 한다? 반드시 보험증권에 구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험증권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등등 공부했었죠. 그 중에 들어가는 중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이 있었죠. 그래서 보험 가액은 이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이 이게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 최대 가치를 나타내는 거였고, 그 중에 뭐 보험 금액은 그 중에 보상하는 범주를 얘기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험 가액은 물품의 가치는 최대 가치인 거고, 보험 금액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라는 거에서 이 용어 차이 주의해달라라고 했었고요.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이제 보험 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보험 기간은 어떻다? 비록 물건이 실제 선적된 이후에 실렸다 해도 어때요? 그 보험 계약상의 용어에 의해서 소급 보험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 계약의 당사자와 피보험이 그리고 보험 증권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이러한 보험 계약상에서 피보험자는 어떻다? 여러 가지 의무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의무에서 어떤 의무가 있었어요? 고지 의무가 있었고 그와 관련한 통지 의무가 있었고 담보 의무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고지, 통지, 담보 의무 등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갈래가 뭐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갈래가 그렇다면 이러한 보험 계약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와 보상받을 수 있는 범주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어디에서 발생한다? 위험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내 물건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험들. 이런 위험에 의해서 뭐가 발생해요? 내가 입는 로스, 데미지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손해가 어떤 손해일 때? 이런 손해가 보상되는 손해일 때, 담보되는 손해일 때야 뭐 할 수 있다? 이 담보 손해에 따른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뭐가 있다 했어요? 보상되지 않는 면책 손해도 있다라고 했죠. 면책 손해 말고 위험이라고 가야겠죠. 자, 위험 중에서 어떤 위험이 있다? 위험 중에서 보상되는 보상 위험, 담보 위험 혹은 뭐가 있다고요? 면책 위험이 있다라고 했죠.
해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손해가 뭐에서 기인했을 때만 이 손해가 담보 위험에서 기인했을 때야 비로소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물적 손해가 있었고 비용 손해가 있었고 책임 손해가 있었죠. 그 중에서 뭐에 관해서 많이 공부했었다? 물적 손해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다. 그래서 물적 손해는 그 손해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전손 혹은 분손으로 나뉜다라고 했죠. 그래서 또한 전손은 어떻게? 실제 물건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물리적으로 망가졌어요. 뭐 현실 전손이었고요. 망가지진 않았지만 얘를 고치려면 얘를 다시 가져오려면 어때요? 비용이 남아있는 물건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손 처리할 거예요 라는 의미에서 추정전손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 추정전손을 성립하는 개념은 뭐다? 추정전손을 성립하는 것은 위부라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분손은 전손이 아닌 손해에 대해서 분손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이러한 분손은 공동훼손과 단독훼손이 있었었죠. 자, 그리고 이러한 비용 손해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구조비용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 특별비용 등이 있었죠. 특별비용. 자, 그 다음에 책임 손해와 관련해서는 뭐 상반과실 책임 같이 여러 가지 책임 손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